네, 이제 수원대학교 적성 수리 영역입니다. 예, 수원대학교 적성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교과서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가 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인데요. 교과서 영역에 관련된 내용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에 대한 부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과정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렇죠? 확률과 통계에 관련됐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 자체는 이제 공간 관계력에 관련됐던 거,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뭐 이런 것들의 문제 위주로 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 영역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8강으로 좀 구성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는 2강으로 해서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교과서 영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선 공간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자료 해석에 관련됐던 문제 위주로서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자체는 교과서 영역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집합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수화식에 관련됐던 내용으로서 이제 1강을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표 문제 보시게 되면 전체 집합 1, 2, 3, 4, 5라고 하는 5개를 원소로 갖는 두 부분 집합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부분 집합 A하고 B가 결정되어 있죠. 그랬을 때 다음 연산에 의한 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교집합에 A 교집합 B를 쓴 거의 여집합. 잘 아시다시피 이제 드모르가니 법칙을 쓰시게 되면 뒷부분이 어떻게 되죠? A 교집합을 쓴 상태에서 A 여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밑줄 쳤던 부분이 계산되어진 게 이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연산과 밖에 있던 연산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시켜주시는 거죠. 분배를 시켜주시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냐면 A 교집합의 A 여집합이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 두 번째 것,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는 둘을 합쳐줘야 되는 거죠. 자, 앞부분에 대한 계산 자체가 공집합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공집합의 합집합 이 부분은 뭐가 되죠? A 차집합의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바뀐 게 이거고요. 자, 물결 모양이 바뀐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 합집합을 시켰을 때 어떤 집합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A 차집합의 B를 결국 구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A 차집합의 B라고 하는 것은 A에 속한 원소들 중에서 B에 속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A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2하고 4였는데요. 이 2, 4 중에서 B집합에 소속되어 있던 1, 2, 3 중에서는 뭐가 소속되어 있나요? 이 2가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남는 것은 4라고 하는 원소 하나밖에 남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집합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두 문제 정도 더 하신 다음에 수화식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집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집합이 저렇게 쓰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는 것이 이거죠, 이거. 이게 하나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이것이 3개고요. 4개가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쓸까요? A라고 하는 집합을 쓴 다음에 앞에 N을 쓰게 되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것이 몇 개죠? 4개입니다. 자, 라지 NA를 쓰시게 되면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지는 건데, 자,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를 쓴 다음에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곱승 하시게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2에 대한 4승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죠? 16이라는 결론이 떨어지게 됩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지금 제가 쓴 기호들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스몰 na를 쓰시게 되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4개. 자, 라지 na를 쓰시게 되면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지는 겁니다.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를 쓴 상태에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곱승한 겁니다. 따라서 2에 대한 4승이니까 답은 얼마죠? 16으로 결정이 되죠. 답은 2번이죠. 두 번째 문제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요.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됐던 거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겨볼까요? 자, 어느 반 학생 중에서 MP3를 갖고 있는 학생은 20명. 그러니까 MP3를 갖고 있는 학생의 집합을 갖다 A집합이라 하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0. 그쵸? 이건 MP3예요, 지금. MP3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하죠. 자, 노트북을 갖고 있는 학생의 수를 갖다 뭐라고 놨냐면 12명이라고 놨는데 B집합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이건 뭐를 갖고 있는 거죠? 노트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MP3와 노트북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합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MP3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노트북도 갖고 있는 학생의 인원수 자체는 8명이죠. 이걸 일단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표현해 보면 전체 집합이 있어요. 어느 반의 학생들을 전체 집합에 갖다 놓고요. 자, MP3를 갖고 있는 학생의 수 집합을 A집합, 그 다음에 노트북을 갖고 있는 학생의 수를 학생의 집합을 B집합이라 놨습니다. A집합과 B집합. 근데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의 수는 8명이고요. 그 다음에 A는 MP3를 갖고 있는 학생의 수는 20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12 플러스 8을 써야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노트북을 갖고 있는 학생은 4명을 썼을 때 노트북과 MP3를 같이 갖고 있는 학생과 합쳤을 때 12개의 원소를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원했던 것은 MP3 또는 노트북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라는 말 자체는 A 합집합의 B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12 더하기 8 더하기 4가 됐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죠? 24라고 하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3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은데 말로 표현되어 있었던 내용 자체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렵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집합에 됐던 내용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할 것 같고요. 원소의 개수에 관련됐었던 문제와 부분집합에 관련됐던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가 좀 등장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저희 교재에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